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예. 블루포인트 네. 황희철 투자본부장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왠지 불씨 같아. 딱, 느낌이. 눈매가 아주 그냥 요놈들. 이런 생각하고 있지. 될성 부른 놈들인지 아닌지 나는 보면 안다. 이런 예. 느낌이네요. 황 본부장님은 이미 한번 창업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아, 네. 너무 오래전 얘긴데요. 네. 네, 뭐 너무 라떼 얘기를 꺼내시는 것 같아서 몇 살 때 하셨는데요? 2003년에 2003년. 야, 네. 좀 오래되긴 오래된 일. 네. 89년? 네. 네. 예. 2003년에 그 대학원 박사 과정 중에 예. 박사의 길보다는 창업의 어.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후배들하고 네. 창업을 했었습니다. 아. 뭘 만들었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공이 항공우주공학이거든요. 예. 요즘 말로 드론. 드론. 그때 드론. 말로 초소형 무인항공기. 네. 아, 네. 그때는 드론이라는 표현도 없었나요? 네, 드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요. 네. 초소형 무인항공기. 그래서 무인항공기라 그래서 어. 군용으로 미국이랑 이스라엘에서 이제 개인들이 정찰하는 무기로서 예, 예. 활용을 정찰용. 하던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죠. 크기는 무인항공기의 크기는 얼마나 큰 거예요? 네, 우리 드론이라고 하면 막 키껏해야 요만하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걸로 얼마 못 날라가잖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아니면- 네, 제가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음. 뭐 요 제품이었는데요. 음. 사람이 이제 손으로 글라이더. 들고 다니다가 던질 수 있는 뭐 예. 사이즈였어요. 비둘기네 비둘기. 한 요만한 또 모양이네요. 60cm 사이즈가 60cm.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되게 작네. 네. 데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탁 던지면 지가 알아서 날아가서 예. 정찰을 하고 와요. 사진 그렇죠. 찍고 와요. 네. 아. 날개도 다 분해되고 그래서 예. 이 3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줄 수 있고 아 접어서 그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네, 배낭에 뭐 주머니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배낭에 가지고 다니다가 예. 이제 정찰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조립을 해서 네. 이제 던지면 자동으로 날아가서 저 멀리 있는 이제 그 지역을 정찰을 하고 그러니까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어딜 가라는 건 어떻게 입력을 해줘요? 어디 가라는 거는 이제 그 태블릿 PC에서 지도를 거기에서 보고 찍어주면. 점을 찍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글로 날아가서 아, 그래요? 네, 오. 거기는 영상을 전송을 해주고 이야. 찍고 있는 곳에 뭐 그 좌표, 어. 네, 좌표 값도 이제 보내주고 보내주고. 하면, 예, 그럼 알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 예, 자기가 예, 알아서? 예, 야, 알아서. 그때만 해도 그런 진짜. 근데 날 2003년도에 그런 걸 만드셨다고요? 이제, 네, 그때 이제 조종기가 자체가 없었어요. 네, 조종기 자체가 없고 그냥 그냥 점 딱 네. 지도에서 점을 딱 찍으면 아 주인님이 저기를 찍으셨구나 네, 하고 그냥 네, 네. 날아가서 자율 주행이네. 네, 네, 자율 비행이네. 자율이죠. 자율 네, 비행. 네, 네. 자동 진짜 신기한데 항법이죠. 나 주면 쓸모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죠. 네. 인간이니. 네. 그때- 뭐에 쓰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뭐 민간용이나 그런데 활용할 생각은 못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가 이제 군에서 네. 그 해외에서 그런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그거를 사실은 따라한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전공인 것 중에서 네. 좀 약간 멋져 보이는 네. 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근데 이걸 지금도 만들어서 없습니까? 지금은 있죠. 지금은 네, 있죠. 네, 네. 예. 지금은 굉장히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뭐 드론 요즘에 형태로. 알고 있는 드론, 쿼드콥터라 그러는데 그런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뭐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팔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군에서 쓰고 있으니까 해외 군에서 우리나라 군에도 쓸 것이다. 앞으로 쓰게 될 네, 것이다. 네, 쓰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이 있었고 예. 뭐 알아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창업한 후배들은 무슨 죄예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창업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연구 개발이나 뭐 그런 이제 좀 뭐 그런 관점으로 굉장히 집중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당장의 계획도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는 계획만 있었던 거죠. 어떡하지? 월급도 줘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는데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차렸는데 월급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하셨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그래서 네. 여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예. 스피노프 해가지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뭐 안에 네. 들어가는 센서도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 형태를 뭐 되게 장난감 형태로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아무튼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죠. 걷다가 네. 그럼 망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망했어요. 아니면 그러다가 아, 네. 시행착오를 막 겪는 와중에 예. 시행착오를 막 겪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뭐 이런 것도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이게 뭔가면 이게 뭡니까? 이게 팅커벨. 인형인데요. 장난감인데? 팅커벨이에요. 예. 팅커벨인데 이게 예. 날개가 새처럼 이렇게 날개짓을 막 해서 날아다니는. 아 진짜로 날아다닌다고요? 예. 와, 어린이라는 네. 선물이네. 진짜 신기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볼까? 근데 이걸 만든 목적은 어떤 네. 시장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예. 야,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 뭐지? 내 기술을 과시하기 그렇죠. 위한. 네네네. 그럼 그런 거였죠. 저것도 어디 PDA의 좌표를 찍으면 제가 날아갑니까? 아 그건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난감용이니까. 휙 던지면 네네네네네. 날아간다고요? 새처럼 이렇게 날개짓 막 하면서 날아다니면. 예뻤겠다. 네. 그래서 어. 그냥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결국 요거는 이제 제품화까지는 안 되고 예. 요거 전 버전은 뭐 제품화 되긴 했었는데 요거는 제품화는 안 됐어요. 아. 요러던 와중에 원래 하던 것들이 네. 실제로 이제 군의 소유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죠. 오. 아 무인 정찰기. 예. 그때쯤 이제 대기업 중에서 예. 몇 군데가 군에서 이런 게 소유가 나왔댄다라고 막상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예. 이미 하고 있던 회사가 조그만 스타트업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네, 결국 이제 군에서는 M&A 필요하고. 네. 근데 시간을 어쨌든 단축할 그쪽 수 회사 있으니까. 입장에선 그렇죠. 이제 막상 뭘 해야 되는데 뭔가 아직 해놓은 건 없고 하니까 이제 하던 회사가 있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랑 컨택이 됐고, 음. 네, 뭐 협상을 계속 하다가, 네, 팔았어요. 네 회사를 얼마에 뭐 팔았습니까? 조그맣게 매각을 했습니다. 네. 얼마를 보셨습니까? 얼마를 쏟아부었다가 결국은 팔고 나니까 얼마가 이게 돌아오는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쏟아부은 거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네. 시간과 열정을 주로 쏟아부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우리의 교훈은 어. 아무리 저 착한 형이라도 네. 그런 형이 창업한다고 하면 네.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음. 희철이 형이 창업한다고 해서 따라왔던 후배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후배들 엄청 고생시켰죠. 그래서 얼마에 파셨냐니까요. 아, 네, 뭐 지금 가치는 이제 뭐 사실 큰 네. 돈은 아니고요. 네. 네, 겨우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엑싯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네. 겨우 잘- 빠져나왔다. 네, 겨우 빠져나왔다 이런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어. 이게 나중에 지금 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VC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이 아이템 자체가 뭐 센서도 달아야 되고 제어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태블릿 통해서 뭐 앱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그 스피노프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은 뭐 장난감으로 또 양산도 예. 해야 되고 뭐 유통도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과거에 이 짓을 했었나? 아. 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어요. 아. 네. 야.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 해보니까 그 돌이켜 보면 네. 돌이켜 보면 수익 모델이 없다. 네. 혹시 너 생각해 놓은 거 있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거네요. 이게 대부분 나도 겪었지만 대부분의 초기 창업자들이 겪는 문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이 제일 힘든 건 그거 같아요. 네. 막상 이제 열정 가지고 막 뛰어들었는데 예. 현실을 자꾸 부딪히면서 힘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 힘든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게 딱 우리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오늘도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군대는 돌이켜 생각하면 군대는 그렇지. 뭐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입대해서 네. 언제 제대한다. 디데이를 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디데이가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닐지 아닐지. 그 결과도 알 수 없고요. 그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두 다 그럴 텐데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초기 마음가짐, 멘탈 네. 이런 게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닌가? 아 어떤 라는 일이 있어도 생각이 꼭 들어요. 성공할 거다, 만들어낼 거다. 그죠? 열정뿐만 아니라 끈기, 흔들리지 않은 뭐 멘탈, 멘탈.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약한데. 아니야 황 본부장님도 그거 흔들려서 결국 파셨잖아. 네, 아 그렇죠. 이건 아닌 것 네, 같다. 맞습니다. 그럼 파신 거는 운이 좋아서 파신 거라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뭐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우리가 네. 좀 어설프게는 시작했지만 방향 자체는 잘 잡았다라든지 네, 일찍 시작했다. 일찍 시작했다. 네,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일찍 매각했죠. 아. 네, 제가 매각할 당시에는 매각하고 한 2, 3년 지나니까 세상이 드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또 일찍 매각했다도 또 레슨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트업 투자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인수한 기업에서 제가 뭐 계약서 쓰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네. 계속 근무해라라는 그런 계약이 좀 예. 길었어요. 예. 아 네. 길게. 네, 네. 그래서 아, 인수를 해줄 테니 어디 딴 데 가서 비슷한 사업 하지 말고 네, 아.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네, 이 일을 네. 해야 된다. 네, 네. 그게 그래서 그 회사에 6년을 다녔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계약이 있으면 어. 출근 안 해도 되고. 어. 그러니까 아니겠지. 아니겠지. 와서 일을 해야 되겠죠. 아니 왜 나는 출근 안 해? 못 자르잖아요. 6년 계약이니까. 6년 동안 이 회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계약이니까 음. 오히려 나는 6년 동안 김 회장 좀 오라고 해봐. 그런 멘탈이면 사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네, 열심히 열심히 그렇죠. 다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게 대기업에 파는 거예요? 네, 대기업 계열사. 국내 뭐 한화라는 회사에 제가- 방위산업체가 네. 사겠죠. 많이 먹고 파셨겠네 그럼. 네, 대기업에 한화라는 곳에 팔았으면. 팔았죠. 뭐 화약으로 받았을 수도 있어요. 돈 대신. 네, 그때 뭐 맞습니다. 그 협상 과정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려다녔고 사고 팔고 하는 네, 거. 그죠. 뭐 저는 이미 음. 뭐 네. 팔기로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한댄다. 네. 근데 제가 그때 뭐 박사과정 중에 창업했기 때문에 사실 나이도 젊었겠네요. 그렇죠. 예. 나이도 젊고 뭐 대기업의 조직이나 생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마음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좀 두렵더라고요. 이게- 대기업이 진출한 시장에 내가 진출해서 먼저 있구나. 그렇죠. 난 큰일 난 것 같다. 네, 네.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뭐 또 뭐 지친 것도 사실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던 와중에 이제 뭐 인수 제의가 왔을 때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요. 넘겨야 되겠다. 네, 네, 어. 그렇죠. 근데 9달을 질질 끄는 거예요. 인수 도장 찍을 것 네, 같다가 찍을 안 찍고. 때까지.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뭐 그들의 프로세스였죠. 그냥 아주 정상적인 프로세스였는데 아, 네. 사겠다고 하면 보고하고 또 네, 의사결정 네, 기다렸다 그렇죠, 또 그렇죠. 얘기하고 이렇게.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같았으면 알 텐데. 간 보는 줄 알았구나. 아, 그때는. 간 본다고 네, 생각했군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계속 질질질 끌려다녔고 다음 미팅은 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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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매각하고 났더니 예. 알고 보니까 거기도 사기로 이미 결정이 다 돼 아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거기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뭐 문서를 봤더니 보니까. 거의 뭐 대안이 별로 없었고 그들 입장에서도 그럼 그 협상 기간 동안 가격이 계속 낮아집니까? 그러니까 가격 내고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9개월 동안? 제가 이제 잘못했던 건 예. 제가 직접 그 협상에 임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대리인 어. 위임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협상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중간에 있어야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데 말 바꿀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 네.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에 음. 위임의 법칙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근데 머리와 이 가슴으로 하는 게 너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내가 하겠다 협상을. 왜냐하면 대리인을 세웠을 때 뭐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리인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네. 잘 모르는 상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질질 결국엔 어쨌든 끌려다녀서 결국 그렇게 됐는데 네. 뭐 과거니까 네, 네. 후회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저 기술을 사갈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네. 한화 비켜. 음. 나 나사랑 협상할 거야가 아니라면 그 대안이 없었겠네. 대안이 참 그때는 많지는 젊은 않았습니다. 시절이었고. 국내에는 대안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창업의 길로 아니 창업 투자 네. VC의 길로 이제 네.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되신 네, 거군요. 네. 예. 네. 그 이제 거기서 오블리게이션이 끝났잖아요. 네. 라운드 그래서 끝나고. 어블리게이션은 의무? 의무 복무 기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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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기 전에 직전에 제가 뭐 그래도 창업을 한번 해봤으니까 뭐 신사업 인수라든가 뭐 신사업 TF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인수하는 뭐 프로젝트에 조금씩 이렇게 발을 걸쳤었어요. 예. 그러던 와중에 바깥 세상, 그러니까 하나 그 대기업이 아닌 바깥 세상에서 스타트업 돌아가는 거를 우연찮게 보게 된 거죠. 네. 네. 어라? 나 때랑 너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던가요? 행사 같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접촉을 해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틀린 거죠. 그때가 아마 2014년, 15년 아, 예. 그때 정도였는데, 자, 후드티 입고 다니고 뭐 네, 피자 시켜 먹으면서 멋있게. 네. 그리고 막 근데 그런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또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정말 재밌겠다 막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 뭐 그런 생각도 나서 이거 대기업이랑 이제 너무 틀린데 세상이 이렇게 정말 빨리 바뀌고 있구나. 굉장히 그때 막 세상의 변화 속도가 시작됐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도 받았고 여기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제가 창업했을 때 투자해 주신 분을 딱 떠올렸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멋있어 보였다 이런 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뭔가 쪼들리는 게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게 VC라니까. 좋다니까, 그게. 멋져 보여. 만나 보면 맛있는 거 사주고 네. 뭐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네.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거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네. 완전히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고생은 하기 싫고 그렇죠. 근처에는 그러면 이제 있고 싶고 장점은 즐기고 싶고 그렇지. 네, 네. 그러면서 멋있는 것 같고 어. 돈도 좀 풍족해 있는 것 같고 맛있는 거 사주는 역할. 네, 네. 어. 근데 네. 나도 그래서 거- 하고 싶어. 겉에서 보는 거랑 네. 좀 틀리긴 합니다. 네. 왜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가서 뭐 다 감사하다고 돈 달라고 하는 아니 사람들만 많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 주는 입장이죠. VC는 어디가 괜찮은지 골라서 투자하는 입장이고 네. 투자 받는 돈은 받지만 열심히 여기는 땅 파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가서 잔소리만 하면 되고. 그래. 어. 그러니까 돈 주는 입장이 좋죠. 근데 세상 이제 편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투자한 회사들을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음. 이제 발굴이라 그러거든요. 예. 발굴을 하려면 정말 수십 개의 회사를 만나고 어. 그 회사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그 산업에 대해서 또 이해도 해야 되고 예. 그 중에 한두 군데 이제 검토를 하다가 또 그 중에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개수는 정말 정해져 있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선 정말 발품을 너무너무 많이 팔아야 돼요. 영업사원처럼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만나서 막 엄청 집중해서 어. 얘기 들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고민해야 될 내용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일단 그렇고 어. 그리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 또 잘 되는 회사는 다행인데 잘 안 되는 회사는 또 같이 이제 고생. 그렇죠. 같이 이제 뭐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그럼 1년에 몇 개 회사 이상을 발굴해 와야 된다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마다 이제 각자 개인마다 올해는 몇 개 정도를 투자를 내가 해야지 투자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대략 그러니까 네, 뭐 그렇죠. 자동차 영업사원 그 느낌이네요. 꼭 이번 달에 못 팔아도 뭐라고는 안 하나 네. 분위기 싸해지고 뭐 그런 네,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딱 그런 거 네, 있는 건 공감이 아니고 갑니다. 네.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봐야 된다. 네, 네. 그럼 어떻게 고르십니까, 본부장님은? 이제 창업한 회사를 갖다가 고를 때 네.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창업팀인 것 같아요. 창업팀. 네, 사람? 네, 창업팀인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사업 계획서에 뭐 어떤 문제인지, 예. 고객은 누군지, 어. 시장을 어디를 타겟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솔루션은 뭔지, 예. 장점은 뭔지, 뭐 돈을 어떻게 벌 건지, 뭐 이런 것들 막 써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대표님의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건 대표님의 생각이 얼만큼 큰지, 네, 얼만큼 정교한지, 또는 엉성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예. 도구인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는. 그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숙제 하나 그냥 해온 거 보는 정도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하는 스테이지에서는 그 사업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 워낙 초창기 투자자시니까. 네, 워낙 초창기다 보니까 예. 방향성은 유지를 할지언정 사실 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틀리죠. 네, 계속 트리밍하고 피벗하고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나중에 성장했을 때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얼만큼 사업 계획서가 면밀하고 체계적이고 뭐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거를 끄집어내는 논리나 어떤 그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 사업의 크기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A를 한다고 했다가 네. 봐도 A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람은 괜찮아 보여서 네. 뭐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A는 망하고 그러나 뭐 B를 거쳐서 C를 해서 성공하더라. 그런 사례 있죠. 네. 그런 말씀해 사례도 주실 수 있는 뭐 회사 이름은 굳이 안 밝히더라도. 회사 이름은 또 밝혀도 됩니다. 네. 밝힐 수 있어요. 회사 이름은 좀 그렇고 이제 어떤 예. 회사가 있었는데 네. 예. 원래 하려던 거는 사실 저희 스마트폰 보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입력하면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잖아요. 오타 많이 네, 나죠. 네. 키보드가 작고 예. 그래요. 근데 사람들마다 눈도 심심하고. 예, 손가락 크기도 다르고 예. 버릇이 틀리다 보니까 네. 예. 그게 어떤 패턴이 있을 거야. 아, 틀리는 패턴이 있을 거다. 네, 네, 예. 네. 그거를 가정을 하고 그걸 딥러닝으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타를 갖다가 규정을 해주는 키보드를 만드는 야, 그 신박한데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도 투자하고 저희도 투자하고 예. 했는데 네. 그 과정 중에 팀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예. 팀이 다 뭐 완전 이제 뭐 분해됐어요? 네, 그렇죠. 어. 네, 거의 뭐- 서로 싸워서 네네. 어. 뭐 사업과 무관하게 네네네. 열심히 일하다 피자 시켜 먹었는데 피자를 아하. 나누는 과정에서 싸웠구나. 뭐 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싸울 수 있지.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사업도 뭐 잘 안 됐어요. 사실은 뭐 잘 안 됐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떤 그 플랫폼을 또 쥐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은 키보드를 어떻게 그럼 휴대폰에 장착하는 겁니까?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 겁니까?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하면은 보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앱을 다운 받으면 내가 뭐 오타 났을 때 자동으로 네. 교정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 신박할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다만 그걸 알리고 마케팅 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들고 맞습니다. 잘 안 됐나 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딱 쥐고 있는 그 플랫폼 업체들이 예. 더 힘이 센 거죠. 어.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접근한 게 아니라 솔루션으로 접근하면 네. 사실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큰 그림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하. 어쨌든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딥러닝으로 그걸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딥러닝 기술로 지금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같은 거 돌리려면 네. 뭐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그런 아주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예. 딥러닝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큰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거기서 러닝하고 다시 다운받는 게 아니라 네. 얘가 필요한 것만 러닝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엣지 컴퓨팅에서 딥러닝 할 수 있는 기술로 피벗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타 고쳐주는 솔루션은 아닌데 그렇죠. 그 AI 학습시키는 방법만 가지고 네, 그 기술로 그 기술로 기반해서 네. 뭔가 다른 걸 더 붙여서 네 맞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여기저기 사물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고 하면 메인 컴퓨터와 이렇게 통신해서 하는 방식이 네, 네. 아니라 그냥
냉장고에 얘 자체가? 컴퓨터 하나 박아두자. 그러니까 얘의 핵심 기술은 딥러닝 기술 소프트웨어를 아주 컴팩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터 위에서 돌 수 있는 돌수 있게. 네, 컴퓨팅 파워가 아주 조금만 필요한 딥러닝 기술이죠. 아니 그러면 그래도 이게 말씀하신 건 알겠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워낙 이제 초창기 투자자 엑셀러레이터시니까 초창기 투자니까 다르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갈지는 진짜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상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알아? 보면 창업자를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얘가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얘도 괜찮고 뭔가 빅드림을 꿈꾸는 것 같다. 뭐 그런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그렇게 꿈이 또 허황되면 뭐 수행 모델도 생각 안 하고 막 후배들 부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무인 비행기 만들고 또 그렇게 막그 뭔가 또 이렇게 리더십 강해 보이면 예. 또 잘 싸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 모델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즉 시장도 안 보고 그냥 기술 있다는 것만으로 창업했다는 것 자체가 또 뭘 생각이 짧은가? 그럼 볼 그 수도 회사는 있고. 뭘 보고 투자하셨어요? 그거. 그 회사는 처음에 아이템 가지고 투자를 했고요. 네. 네, 근데 그 아이템에다 투자를 한 거 아니고 이 또 창업팀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젊은 친구 4명. 네, 소위 뭐 영재들. 학벌 뭡니까? 그 팀 같은 경우는 음. 그 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부산 영재고 출신들 동기동창 4명이 부산 영재고 동기동창이 네네. 설립한 회사들. 네, 그랬어요. 학벌 보내. 제일 학벌 처음에. 보내, 학벌 보내. 그 회사는 그랬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루션을 잘 만들 것 어. 같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회사는 다 이제 다 찢어져가지고 그 영재고 4명의 영재들이 네, 흩어졌죠. 네, 그 영재들이 모이면 안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네. 그 회사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도 필요하잖아요. 오타 맨날 나니까. 네, 예. 그래서 야 이런 거 괜찮다, 이 아이템 괜찮다라고 음. 생각해서 투자했고 또 팀이 또 굉장히 개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개발 능력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 되고 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한 거였죠. 네. 네. 그랬다가 싸워서 해체되고. 네, 네. 그냥 앞일은 알 수 없다. 앞일은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뭘 봅니까? 뭘 봐야 돼요, 그럼? 진짜 결국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학벌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팀 대표, 네. 대표와 팀인 어. 것 같아요. 대표와 팀의 관계 아니면 대표 각각이죠. 대표는 앞으로 큰 회사에 성장한 회사에 대표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앞으로 네. 크게 생각하면 그렇지. 크게 생각하면 지금은 4명, 5명의 리더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끄는 CEO가 될 텐데. 그렇죠. 이끌 CEO가 될 사람이고 그리고 팀원들 초기 창업한 팀원들은 네. 그 큰 조직의 핵심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돼야 되는 중간 예.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럴 역량이 있느냐? 그렇죠. 나중에 그럴 역량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네, 알아요? 모르죠. 뭡니까? 냉정하게 모르면 모릅니다. 근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문제를 모르겠다. 근데 물론 딱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되게 멋진 사업 예. 뭐 그런 것들에 매료되기도 해요. 네. 사업 뭐 구조 예를 자체가. 들면 예.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페리지 우장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림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그런 로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와. 네. 로켓이요? 네. 예. 로켓을 만들겠다고. 한 회사예요? 예. 근데 여기 그 어렵다는 창업팀, 로켓을? 네, 이 창업팀 대표가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 대학생이었어요. 네. 네, 대학생이죠. 네. 그냥 대학생이 어. 로켓을 만들어 창업한대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허무맹랑하기도 하죠. 예. 근데 꿈의 크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팀이 그래서 꿈의 크기가 다른데 이 대표가 어떤 친구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네, 둘이 친구랑 같이 뭔가를 소프트웨어를 막 만들어서 예.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걸 가지고 뭐 회사를 그때 창업을 해서 회사를 팔았는지 그거를 팔았는지 예. 기억이 예. 잘 안 나는데
네이버인가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음. 받고 한번 매각한 적이 네, 있어요. 예. 중학교 때 어린애 청소년기에 난 놈이네. 네,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 15억을 네. 벌었대요 둘이. 15억이요? 네. 그걸 가지고 네. 뭘 했냐면 그걸 가지고 이 로켓을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지 스케일 다운된 걸로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실험하는데. 실험하는데? 네. 야 대단한 친구네.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돈을 벌고 네. 이제 대학을 갔으면 집부터 사야지 집부터. 네. 아니면 놀든가. 네. 그죠? 네. 네, 뭐 차를 사든가 네. 뭐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예. 정상적인 네. 보통 사람. 근데 이 친구는 그거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와. 그리고 해보고 이거 할 만하다. 어. 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고 머스크의 느낌이 드네. 머스크의 향기.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비범하다. 비범한 스토리가 있고 예.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있으면 보통 성공합니까? 투자를 받는 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토리는 딱 나오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야 대단한 네. 뭐 친구인데? 영재고 어, 네. 뭐 고등학교 창업 뭐 이러면 어, 드무니까. 네. 그건 스토리는 나오는데 네. 스토리가 나오는 것과 사업에 성공하는 거하고는 다른 다르잖아요. 거죠. 네. 그렇지. 근데 저희 스테이지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네. 얼리 스테이지도 있고 점점 이제 되는데 그 저희는 그런 네. 스토리에 그런 스토리나 그런 아주 작은 팀에 투자를 하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투자한 걸 가지고 6개월, 1년이 흐른 후에 네. 이 팀이 얼만큼 디벨롭되고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있는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그다음 저희 후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그걸 보고 블루포인트 시드 단계에서 투자했을 땐 요랬는데 네. 지금 이만큼 성장했네. 음. 현실화되는 속도가 있고 리스크가 줄었네. 네. 라는 걸 보면 또 이제 저희 후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투자를 해주죠. 또 그런 그 자금 가지고 리스크를 더 줄이고 더 현실과 가까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CEO가 네, 팀이 갖고 있는 역량은 지금은 4명이지만 그렇죠. 100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네. 그걸 어떻게 뭘 뭘 보면 알 보고 수 알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지는 또는 그게 뭡니까? 100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끌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몇 명만 가지고 네, 뭐 그런 거 장난하듯이 없어요? 창업했어요. 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딱 하는데 뭐 새끼 손가락 요러고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밥을 먹고 끝나고 나는데 여기 뭐 남는 거 좀 포장해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뭔가 좀 그 남달란 음식 게 포장해 달라고 하는 애는 아니야라든가 아니야 보통 그런 애들은 잘 챙기더라. 아니면 뭐 구두를 보니까 반짝반짝하더라. 그럼 그런 애들은 아니거나 아니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해라든가 뭘 봐야 뭘 봅니까? 알 수 뭘 있을 거 봐요? 아니겠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소통 능력이죠. 네. 결국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깜짝 놀라가지고. 네. 방어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공격적인 일부러 질문. 질문을 했을 때 짓궂은 질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 어. 뭐 별 볼 일 없는 둘이 맨날 유튜브만 하는데 뭐 너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뭐냐?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이런 질문. 너희는 이상한 것 같다. 그렇지. 재미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3%의 빌 붙는 것 같고 그런 질문을 하면 왜 이렇게 사실이하다 얘기. 그럴 때 반응들은 어. 그렇죠. 아니다라고 막 주섬주섬 막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네. 감정적으로 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때 감정적으로 변하시는 분들은 네. 화가 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를 부정당하는 것 같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변한다면 그 큰 회사를 경영하실 때 감정적인 보스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반응은 뭡니까? 이상적인 반응은 음.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게 팩트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렇죠. 예.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 계획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 계속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예. 보완해야 될 점이. 네. 근데 보완해야 될 부분을 누가 말해줘도 인정 못한다면 예.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네. 그것은 그릇의 크기네요. 그릇의 크기. 네, 그렇죠. 그리고 대개는 그런 약점을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럼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인정해 드려야 돼요.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분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 고객이니까 물건을 사러 오신 분이든 투자를 하러 오신 분이든 네. 뭐 그러니까 그냥 맞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야. 인생은 영업입니다. 모든 게 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하면 그럴 때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이분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잘 못하시잖아요. 본인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창업 네. 팀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중에서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네. 대표님의 거기서 리더십이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 팀에서의 네, 그렇죠. 역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창업팀 4명이 있었는데 대표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질의응답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아무튼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뭐 그랬을 때 그 상황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리더십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뭔가 힌트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에서 그런 거를 해보면 야, 진짜 어렵네. 이거는 진짜 감이 많이 작용하겠군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보면서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이게 선택의 감 그런 게 중요하네요. V 씨는.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굉장히 훈련을 잘한 대표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네. 근데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고 전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뭐 그런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보통 이제 큰 회사 만드는 분들은 예.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네. 뭐 제프 베조스,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싸가지 없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로서는 그런 사람 꽝이야. 물론 내 돈 다 받아서 굴려주는 CEO로서는 좋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같이 프리라이드에서 돈 버는 거라면 꼭 참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뭐 그럼 이거 물어보니까 약간 악독한 CEO가 잘 하던가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평화주의자적인 사람 좋은 CEO 뭐가 저는 좋습니까? 그게 이제 시대상마다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시대 뭐 예를 과거에 잭윌치 같은 네. CEO가 잘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뭐 MZ 세대들 특히 최근에 예. 그런 분들을 잘 리드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지? 그게 어쩌면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람 좋아야 되네 일단. 뭔가 편안하고 잡스는 지금 잡스나 뭐 하면 안 베조스 되겠네. 같은 스타일은 아니다. 성과도 물론 나야죠. 업무적으로 성과 없이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다 잘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뭐 직원들에게 혹은 그 회사에 참여하는 핵심 인력들에게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뭐 그런다면 누가 핵심 인력들이 같은 배를 타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네. 혈연이든 학연이든 뭐 그런 거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세상은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네. 아무도 그런 거에 자기 희생을 하거나 네. 네,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네. 그러니까 잘 설득도 해야 되고 네. 야근도 시켜야 되는데 그 야근을 기분 좋게 하게 만들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네. 본부장님 그러면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는 우주 항공 이런 쪽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네. 쪽을 주로 요즘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뭐 저희가 항공우주 분야나 우주 산업 뭐 그런 데 네. 투자한 케이스가 또 뭐 있긴 합니다. 근데 꼭 여기에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 이제 뭐 메타버스 예. 뭐 아니면 버추얼 휴먼 뭐 특히 요즘에 환경이 또 중요해지다 보니까 ESG 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기업
뭐 그런 데들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 요즘 트렌드는 그렇다. 네, 그런 것 그런 회사들 많이 찾으려고 하고요. 예. 이제 저희가 다른 데랑 조금 특이하게 한 거는 이제 이런 아까 페리지라든가 예. 지금 또 보시는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의 우주 회사가 있는데 우나스텔라라는 데도 투자를 했어요. 여기는 와. 유인 우주선을 만들겠다라는 이거 비전.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네, 벤처고? 네, 네, 아니 근데 이 사진은 멋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미국의 뭐 스페이스 X 같은 데도 있고 네. 우주 산업이라는 건 너무 강대국 중심의 산업이어서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너무 빅드림 아닐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창업자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조금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키워드로 저희는 그 하는데 어떤 관점인가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가능성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항공우주 예. 항공이든 우주든 이런 곳에서 이런 큰 것에 예. 시도를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 네, 이런 곳들이 시도를 하는 것에 저희가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응원하지?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네, 이런 시도가 있다 보면 10번의 시도 중에 한 번은 어마어마한 혁신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투자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의 우주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이 있을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 뭐 말씀은 진짜 좋은데 네. 저도 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만 네, 그래도 좀 현실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장의 가능성. 그 이 인더스트리에 음. 속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항공우주 네. 업계. 그렇죠. 굉장히 고착화됐고 정부 주도적이고 예. 네, 남들이 했던 것만 R&D를 한다든가 이게 꼭 항공우주 분야만은 아닙니다. 네. 그런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 음. 연구 개발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시던 분들에게는 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어떤 이 회사의 실패 비용보다 네. 그 어떤 문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예. 비용이 베네핏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네, 벤처 캐피탈도 기업이잖아요. 네, 사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투자자들의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기부받은 돈으로 해야지. 네. 이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들이 이것도 사실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뭔가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스 X 같은 회사가 나왔다면 예. 저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아. 네, 하이 리턴이 큰 만큼 리스크를 또 크게 그것도 테이킹하는 리스크일 거고, 수 있다. 네, 어떤 투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투자를 하기도 해요. 예.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런 네. 회사보다는 뭐 로 리스크 로 리턴이겠죠.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들을 구성해 가면서 그러면 돈을 수익화를 알겠습니다. 만드는 게 저희가 한 일 같아요. 그럼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본부장님은 그러면 계신 회사의 파트너이십니까? 즉 여쭈려고 하는 게 네, 본부장님이 딱 이 회사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는데 네, 그게 나중에 뭐 100억이 돼서 돌아왔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99억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회사랑 그래도 그냥 회사에서 월급만 줍니까? 아니면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또 반대로 10억을 투자했는데 휴지가 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회사에 10억을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뭐 지난번에 줬던 인센티브 내놓으세요라든가 알지. 인센티브 계산할 때 좀 뺀든 날린 건 그냥 혼나는 거고. 어떤 구조예요? 날리면 혼나는 거 이 아니에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네. 그 벤처 캡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는 네. 뭐 벤처 캐피탈은 아니고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라는 예.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뭐 엑셀러레이터든 벤처 캐피탈이든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펀드라는 어떤 비익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되게 여러 사람이 돈을 넣고 예. 그거를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해서 음. 그 어떤 펀드 청산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 펀드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네. 또 돈을 대주신 분들 하고 또 나누고 네. 또 이걸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성과 보수를 또 나누기도 하죠. 네, 음.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담아야 담아야 되고 로 리스크 로 리턴도 담아야 또 되고. 담아야 되는 거고 음. 그게 한 펀드에서 보통 이제 15개에서 20개 정도 회사 정도를 투자를 한 다음에 뿌려서 네, 7년이나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펀드 청산합니다. 그럼 네.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나옵니다. 네, 그 수익률 가지고 성과 배분을 하는데 대부분 VC들이 그 펀드에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성과 보수를 좀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회사에 투자해서 대박 나서 뭐 그 얼마를 벌었다, 뭐 그런 이제 그런 펀드가 있더라, 네. 라는 뭐 그런 뉴스들 가끔 나오는데 그런 예. 데서 이제 많이 참여한 사람들, 이 펀드를 갖다 운영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성과 보수가 있고요. 있기야 있죠. 그러니까 몇 네. 프로 먹느냐 이 질문인데. 그렇죠. 네, 몇 프로 벌었느냐와 연동됩니다. 그거는 역시 그렇죠. 예를 들면 1,000억짜리 펀드가 네. 7년을 잘 굴려서 뭐 네. 까먹은 것도 있고 예. 얻은 것도 있고 해서 청산해서 해보니까 예를 들면 3,000억이 됐어요. 네, 세 배를 벌었어. 그럼 2,000억 벌었죠? 네, 근데 여기에는 뭐 LP가 있고 GP가 그렇죠. 있다면서요? 네. 그 LP들이 이제 돈을 얼마나 댔느냐, 예. 네, GP가 돈을 얼마나 댔느냐, 뭐 예. 그런 비율인데 결국에 이제 그 어느 허들레이트를 지난 높은, 그러니까 허들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상의 돈을 번 거는 또 LP들의 그 넘으면 네. 보통 얼마 이상은 벌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런 어. 것들이 설정이 돼 있고 네. 일단은 먼저 근데 돈을 벌면 LP들한테 돈을 나눠주겠죠. 그렇죠. 2,000억을 네, 벌었으면 네, 참여한 만큼 나눠주고 네. 이제 성과 보수 계약을 또 따로 합니다. 네, 그럼 그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성과 보수가 얼만큼 나오고 그 성과 보수를 받은 데서 그 심사역들이나 그 딜을 성공시킨 네. 그런 심사역들에게 또 다시 나눠 갖는다. 네 나눠 갖는 거죠. 야, 지금 채팅창에는 보니까 네. GP에서 수수료 20%, 음. LP는 70%. 네, 얼추 맞습니까? 다 아시네.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이게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GP는 주도적으로 투자한 거고 네. LP는 돈 된 건데 맞습니다. 보통은 LP가 70%를 가져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게 저희는 또 맞지 않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엑셀러레이트는 좀 엑셀러레이터는 다르죠. 좀 블루 다르고. 포인트는 네. 좀 복잡한데 네. 저희 요렇게 하진 않고요. 예, 저희는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수익률, 그러니까 성과, 네, 성과에 대해서 이제 뭐 성과 연동을 저희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심사역들이 투자 잘해서 뭐 돈 많이 벌게 되면 또 심사역들에게 또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네. 그럼 70%는 벌은 거의 70%라는 뜻이에요? 70%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성과 네, 급여. 네, 네. 그러니까 네? 성과.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펀드가 설정이 돼서 자 투자 시작할 땐 어. 일단은 7년 후에 드리는데 어. 7년 동안이면 2배로는 불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너무 많은가요? 네, 네, 맞죠. 그러면 50%는 불려드리겠습니다. 1,500억은 되게 하겠습니다. 네. 1,500억이 안 되면 우리가 성과금은 안 가져갈게요. 그런데 1,000억짜리가 돼서 나중에 3,000억이 됐잖아요. 그럼 1,500억까지는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리고 근데 1,500억이 더 남았잖아요. 이 1,500억 남은 돈, 그러니까 초과 수익은 어떻게 나눠갔느냐 하면 그거죠 보통. 네. 여기에서 맞습니다. 주도적으로 투자했던 사람이 한 30% 가져가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450억이 일로 오는 네, 거고 네. 나머지는 또 투자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거고. 네. 요 450억은 이제 열심히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갖는 건데 이게 다 회사가 갖느냐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굴한 거니까 심사역한테도 심사역 네, 하는 네, 거냐. 네, 맞습니다. 얘기인 것 제가 그걸 좀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를 수 다르죠? 있어서 달라. 제가 숫자를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대략 그런 컨셉이다. 네, 그런 컨셉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또 그 나눈다. 허들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 거죠. 아이고 그죠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죠. 죄송합니다. 다음 펀드 만들기 어려워지겠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엔 워낙 뭐 초기에 기업 가치 1,000억일 때 넣었는데 막
30조 되기도 하고 20조 예, 되기도 하고 예, 이런 케이스 예.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그걸로 팔자 고치는 분들이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체 모수 대비해서 네. 아, 매우 네. 매우 네, 아, 매우 일부죠. 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언더스탠딩. 네. 네. 저희를 인터뷰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잘 질문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네. 제가 언더스탠딩이라는 그 회사 구조를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빈말을 안 하시는 분들. 네.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네. 예. 어떤 투자자들의 돈을 받는 게 좋다. 물론 돈 이거 좋은 질문. 돈이 없으면 물론 어떤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으나 네. A라는 투자자도 투자하겠다고 하고 B라는 투자자도 투자하겠다고 하면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투자자들의 어떤 면을 봐야 됩니까? 거꾸로. 투자자 우리가 사업하는데 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아니고 예. 돈 플러스 어떤 도움이냐? 그렇죠. 어. 저는 돈에는 그 다 속성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돈은 투자자들은 그 돈과 함께 어떤 정말 돈만 투자하고 나중에 돈 잘 벌면 돈으로 다시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돈을 투자하면서 자기의 관심과 열정, 전문성 그런 걸 같이 기여하는 사람들, 기여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다면 너무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돈만 받는 게 편해요.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돈 주면서 잔소리도 하면 피곤하죠. 그게 근데 잔소리냐? 거꾸로 잔소리라기보다 내가 도움을 필요할 때 편하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이 상의할 수 있고 아하. 그렇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네. 그렇지. 네. 그렇겠죠. 거꾸로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가서 계속 잔소리하고 관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잔소리고 간섭이고 할 텐데 네. 거꾸로 이제 알겠습니다. 창업팀 대표님들께서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관심과 도움이겠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네요. 사람이 다지 뭐. 네. 생각해 보면 항상 모든 건 사람이 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약속 잘 지키고 카톡 날리면 바로바로 답변하고 네, 그런 사람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진짜 적합하지 않네. 안 정말 전화 안 받고 카톡 안 읽고 지각하고. 우린 진짜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어. 블루포인트의 황희철 투자본부장님, 네. 엑셀러레이터 하시는 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재밌게 또 딱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엑셀러레이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로. 난 진짜 베풀고 그래. 가서 밥 사주는 사람. 가끔 잔소리하고 그러지. 그래. 나보고 막 하라고 하면 힘들어.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